과연 몇 분이 와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오늘의 첫 인사와 돈에 감사합니다. 이하이하. 잠깐 저 트래커 조정 좀 할게요. 아침 라디오 연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울어야 되나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라디오입니다. 짧게 엉엉하고 울어야 되나라고 생각했어. 아침 라디오는 저 혼자 주저리 떠드는 종합 저체 버튜버 연습입니다. 출근 중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와야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오시면 울다가 가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인데도 와주셔서 목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잠시만요. 옥수수 수염차를 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채팅도 쳐주셔서 2배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라디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고 온 뉴스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일본에서 딸기 따먹기 체험, 한국에도 있을 것 같은데 농가에 가가지고 딸기 따먹기 체험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과연 농가에 도움이 될까, 농가에 남는 게 있을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가고 박스로도 담아가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뉴스에 있더라고요. 과연 본전은 남을까라는, 농가에 체험하는, 농가에 내 딸기 수확 체험하는 거 가서 직접 따먹기도 하고, 그 딸기 상자를 주면 거기다가 고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담아오기도 하는 딸기 수확 체험이요. 저는 남는 게 있을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먹으니까 남는 게 있을까 궁금했는데 마침 기사가 있어가지고 읽어보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제한은 있어요. 상자를 주고 그 상자에다가만 담는 거예요. 뉴스 화면을 못 띄우는 이유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뉴스 화면 옆에 성인 광고 같은 게 자꾸 나와가지고 랜덤으로 화면을 띄울 수가 없어서 제가 보고 온 뉴스를 얘기를 그냥 채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못 띄우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민망한 광고들이 랜덤으로 자꾸 나와가지고, 홍보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물류비랑 포장 판매비가 너무 많이 든대요. 농가에서 일반 판매를, 일반적으로 그 체험하는 게 아니라 딸기를 팔려면, 안녕하세요, 딸기를 팔려면 가지런하게 그거를 크기를 맞춘 다음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판매처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포장을 하는데, 그거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다 물류비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러 와가지고 따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해요. 저는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먹는데 농가에서 남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딸기 따먹으러 체험하러 가는 게 하루에 15명만 와도 본전이라고 그래요. 계산을 해보면,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15명 맞았나? 어쨌든 다시 볼게요. 15명이었는지 또 숫자를 까먹었어. 제약 광고도 뜨고 광고가 아까는 성인 광고 같더니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점 이해를 해주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리하. 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천원 감사합니다. 한가에서 그 자리에서 호로록 먹으면서 네, 전진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호로록 호로록 드시면 농가에 남는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거기다가 작업하는데 온도도 딸기 딸 때 유지를 해야 되고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딸기를 수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신선한 딸기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하루에 입장료를 2,500엔 1인당 받는데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18명이 내원하면 본전을 15명이 아니었네요. 18명이 오면 18명이 오면 그 딸기 따먹게 체험하는 게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루에 18명만 오면. 근데 인기 있는 데는 문 열기 1시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해요. 저 잠깐만 진짜 잠깐만 자리 비움. 안 팔?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체험하면 하루에 18명만 와도 본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뉴스로 시작을 해봤어요. 딸기의 철이기도 하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셨더니 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조금 급했어요. 죄송합니다. 자리 비워서. 입장료 2,500원을 내면 무한대로 먹을 수 있고 상자를 줘서 그 상자에 채워갈 수 있는 체험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농가에 남는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2,500엔 1인당 그런 체험 농가가 늘어나면 지역 축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겠네요. 무슨 지역 딸기 축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 못했습니다.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500엔을 내면 무제한으로 먹고 상자에도 담아가는데 안녕하세요. 그 상자에 담는 것도 다 인건비고 가지런하게 담아야 되는데 그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보고 따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셀프로 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가 유통비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 하루에 18명만 오면 입장료 2,500엔 기준으로 본전이라고 해요. 생각보다가 딸기를 포장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딸기가 상하지 않도록 고르게 담아야 되고 그 충전재 같은 것도 채워야 되고 안녕하세요.
시판하는 딸기는 생각보다가 따가지고 상자에 담는 과정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딸기 따기 체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농가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가니까, 따먹으니까 그 안에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그걸 다룬 기사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딸기 체험, 딸기 따기 체험 얘기하고 있었어요. 입장료 2,500엔 기준으로 하루에 18명만 놔도 딸기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어른들도 많이 가니까 어른들도 진짜 많이 가요. 뱃속에 넣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18명만 놔도 딸기 농가가 딸기 시판 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해요. 근데 18명보다 인기 있는 데는 훨씬 많이 오니까 막 줄을 설 정도로 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 된 것 같아요. 딸기 따기 체험. 훔쳐가는 건 문제죠. 그죠? 입장료를 안 내고 따가는 건 문제죠. 맞아요. 판매로 인해서 생기는 인건비, 그 수확할 때 드는 인건비가 그리고 포장하는 비용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물류도 딸기는 상하면 안 되니까 새벽 3시에 딸기 따는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신선한 딸기를 공급을 해야 된대요. 상품 가치가 낮은 것도 그렇게 해요. 일반인들은 보는 눈이 없으니까 조금 모양이 덜 예쁘거나 가지런하지 않은 것도 따갈 수 있으니까. 인건비랑 포장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그거를 세이브할 수 있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제가 또 보고 온 거는 바닥이 두꺼운 운동화가 유행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뒷굽이 높은 운동화. 여러분 혹시 운동화 어떤 거 신고 계신가요? 납작한 스니커즈 신고 계시다면 유행에 맞게 뒷굽이 조금 높은 운동화 신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점은 자꾸 뉴스 사이트에 이상한 광고들이 떠가지고 약간 키높이 맞아. 뒤쪽으로 약간 높은 운동화. 그게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건강 기능성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그 운동화 굽에다가 기능을 넣어가지고 나오는 운동화가 나오기도 하고 유행이 돌고 도는 것도 맞아요. 쇼와의 유행이 돌고 돌아가지고 한때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키높이 운동화가 다시 유행이 돌고 돌아서 왔다고 합니다. 기능성 운동화로 옛날처럼 바닥에 딱딱하지 않고 어르신들 걷는데 보행에 도움이 되도록 기능성을 넣거나 해가지고 바닥에 높은 키높이 운동화가 나와가지고 요즘은 세대를 막론하고 젊은 세대도 신고 안녕하세요. 젊은 세대도 신고 어르신들도 신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키높이 운동화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운동화 굽이 높아졌어요. 그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행은 진짜 돌고 돈다. 스티커가 다시 유행하는 거, 스티커북이 유행하는 것처럼 뭔가 기능성을 넣은 벗기용 운동화. 근데 디자인은 키높이처럼 나와가지고 유행이라는 게 바이럴이라고? 약간 바이럴도 있겠죠. 1990년대에 유행했던 키높이 운동화가 다시 유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바이럴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키높이 운동화 있어요. 있는데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다가 사람들이 자꾸 착용한 거를 보게 되면 안 이상한데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많이 노출되면. 보다가 보면 정드는 거 있죠. 처음에는 되게 저 운동화 못생겼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자꾸 사람들이 길에서 신고 다니는 걸 보면 생각보다 편해서 많이 신나?
라는 생각도 들고 생각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눈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바이럴이라고 부른다면 바이럴이겠죠. 그래서 1990년대에 유행했던 키노피 운동화가 다시 유행한다라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껌보다가 젤리가 많이 팔린다는 뉴스도 재밌는 뉴스도 있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껌이 있던 코너, 편의점에 껌이 있던 코너에 가면 어느새 거기에 알록달록한 색의 젤리가 놓여 있는데 젤리가 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2004년 일본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17%나 증가해서 약 1138억엔, 최초로 1000억엔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매출이. 반면 껌 시장은 2024년 1881억엔에서 약 3분의 1까지 축소해서 2021년에는 젤리가 껌 시장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젤리 시장 확대는 2010년대 후반대부터 나타났는데요. 하리보가 이긴 거죠. 사탕 회사는 폐업을 할 정도로 사탕 시장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껌은 사후처리 때문에. 껌은 여러분들 말처럼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자일리톨이라든가 아니면 잠을 깨는, 졸음을 깨는 효과가 있다거나 기능성을 중시하는 이미지가 있는 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맛으로 씹는 껌은 굉장히 시장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젤리는 단순히 과자가 아니라 뭔가 젤리를 먹으면 순간 출출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공복을 채운다든지 그 다음에 그 쫀득쫀득한 식감을 즐긴다든지 하는, 아니면 비타민을 첨가해가지고 비타민 젤리라든지 해가지고 기능성까지 추가해가지고 영양을 보충하는, 아예 영양제인데 젤리로 만드는 것들도 있으니까 해가지고 SNS에서 약간 사람들이 젤리 먹는 동영상, 쫄깃쫄깃함을 강조한다든지 쫙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하고 씹는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ASMR을 한다든지 하는 SNS에서 유행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젤리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껌을 집던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서 젤리를 집게 됐다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네, 젤리 ASMR도 있어가지고 저도 젤리파예요. 껌은 여러분들 말대로 씹고 나중에 뱉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럼 쓰레기가 처리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껌은 잘 안 씹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부러 젤리를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딱딱한 음식을 잘 안 먹는 세대가 그 씹는 연습, 훈련을 한다든지 비타민을 첨가해가지고 기능성 영양제처럼 만든다든지 하는 새로운 시도도 있어가지고 젤리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젤리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과자라는 데 머물지가 않고 뭔가 기능이 추가돼서 ASMR을 즐길 수도 있고 SNS에 내가 젤리를 사 먹고 씹는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올릴 수도 있고 SNS에 약간 꺼리도 되고 기능성도 있고 비타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식감을 씹는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복을 채운다든지 다른 효과까지 플러스로 누릴 수 있어가지고 껌보다가는 젤리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해요.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껌은
여러분들 말대로 충치를 예방하는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졸음을 쫓아주는 껌이라든가 특정한 기능이 있는 껌 외에는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젤리가 더 맛있어서. 그리고 젤리는 삼킬 수 있잖아요. 껌은 뱉어야 되지만 젤리는 삼킬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체육관 다닐 때 감량하는 분들이 껌 효과 있지 않을까요? 약간 입에서 공복감 보다가 입에서 뭐를 씹고 있다라는 만족감을 주기는 할 것 같아요. 껌이. 푸딩이랑 젤리는 다르죠. 예, 푸딩이랑 젤리는 다릅니다. 푸딩은 숟가락 같은 거로 떠먹는 거고 젤리는 그냥 봉지에 담아가지고 파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바카스 젤리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제가 뉴스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거는 옆에 랜덤으로 이상한 광고들이 나와서 그래요. 젤리 시장이 커진 만큼 치과 매출도 늘었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젤리가 치아에 좋을 것 같진 않아. 이리저리 붓고 이 사이에 끼면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유행을 만들었나? SNS에서 치과 선생님들이 ASMR, 젤리 ASMR 이런 거 해가지고. 네덜란드인가 어느 나라에 저도 트위터에서 봤는데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예 약을 음식으로 만든 것도 외국에서는 허가가 나나 봐요. 단 거보다 남아서 이에 붙는 애들이 제일 안 좋다고. 치실 쓰지 않는 이상 젤리 남은 게 안 떨어진다? 아, 저 젤리 많이 먹어서 치과 많이 갔나 봐요. 젤리 많이 먹어서 치과 많이 갔나 봐. 치간 칫솔은 쓰는데 치실은 잘 안 쓰게 되는 게 제가 교정을 해가지고 유지장치가 붙어 있어가지고 치실을 쓰면 그 유지장치에 자꾸 걸려요. 교정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계속 붙어 있거든요. 유지장치가 이 뒤에. 그래서 치간 칫솔 위주로 썼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치과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오늘의 날씨도 한번 볼까요? 치실 쓰기 겁난다. 피날까봐? 오늘의 서울 날씨 현재 3도, 햇살이 조금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13도입니다. 체감은 9도. 오늘은 낮에는 12도까지 올라가고 아침에는 지금은 3도로 굉장히 쌀쌀하네요. 일교차가 크기는 한데 올라가는 기온도 아직 높지는 않아가지고 아주 높지는 않아서 춥네요. 그래도 어제처럼 흐리지도 않고 대체로 화창하다라고 하네요. 강수량은 없고 비는 안 내리고 습도로 인해 실제 온도보다 계속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치실로 자주 피나는 건 잇몸이 안 좋은 거라서 치과 가야 된대요. 오늘 최대 자외선 지수는 낮으며 오후 12시에 최대 지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퇴근할 때 10도 언저리쯤이라 체감은 체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1,000원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돈에까지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거 뉴스를 눌렀더니 광고가 옆에 민망한 헐벗은 게임하는 광고가 나와가지고 이래서 제가 화면을 못 띄우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미세먼지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네, 미세먼지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 빨갛게 뜨네요.
제 방송을 위해서 방송 터져요. 뉴스를 봤더니 전국 출근길 쌀쌀이라고 뜨네요. 한국 뉴스. 전국적으로 대체로 쌀쌀한 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까지 딸기 따기 체험 뉴스랑 손급 운동화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는 뉴스랑 그리고 껌 시장이 축소되고 젤리 시장이 확대됐다는 뉴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3도라고 나오죠. 저도 서울 현재 3도라고 나옵니다. 햇살이 조금 있고 3도라고 나옵니다. 부산은 6에서 7도, 확실히 남쪽이 좀 더 따뜻하네요. 서울 기준으로 지금 날씨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해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려봤어요. 우와, 경제 뉴스인데 닌텐도가 수녀님이 하시는 그 게임 포코와 포켓몬이 폭발적으로 팔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 세 게임으로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는 뉴스가 있네요. 포코피아라고 그래요. 포코와 포켓몬. 정작 게임은 다른 데서 만들었어요. 근데 닌텐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포코와 포켓몬. 그런 뉴스도 있네요. 스위치가 잘 팔려서 해외파는 포코피아예요. 어제 서울에서 14일 오후 6시 한국 서울 중심 소공동에서 명동 근처에 있는 소공동의 캡슐 호텔에서 화재가 났었대요. 그런 뉴스도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다. 외국인 중상자 3명 중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경상을 당한 외국인 7명은 임시 숙박시설로 이동했다라고 하고 불이 꽤 크게 났나 봅니다. 다치신 분들 큰 탈 없이 무사히 귀국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거 합동조사단 꾸려서 조사한다고 뉴스 엄청 떴어요. 자세한 건 없고 일본인이 1명 포함돼 있다라는 안녕하세요 뉴스라 가지고 눌러봤습니다. 그냥 소공동이라고 돼 있고 명동 근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캡슐 호텔이라고 해요. 불이 왜 났는지 이유나 그런 거는 없고 다친 사람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 중에 일본인 50대 여성이 의식불명으로 실려갔다라는 뉴스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뉴스인데 정크푸드를 먹으면 식욕이 증가한대요. 소공동이 명동역, 시청역, 을지로, 해안역 이렇게 4개 정도 되는 역 가운데쯤이에요. 한가운데가 거의 명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크푸드를 먹으면 식욕이 증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식욕이 증가해서 그래서 체중이 증가한다. 라는 뉴스를 어제 트위터에서 지나가면서 봤어요. 몸에 안 좋은 게 입에 당기고
그게 식욕을 자극해서 과식을 하게 만들고 과식을 하게 되면 살이 찌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리노비들은 이미 체험으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감자튀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먹어도 한 3개 먹으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은 약간 머리가 무겁다. 머리를 좀 바꾸자. 여러분이랑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3개 먹으면 이미 물려가지고 더 안 들어가. 먹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기름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끼한 기분도 들고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입에서 안 즐겁다고 해야 되나? 입이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랑은 약간 메커니즘이 다른 것 같아요. 감티를 녹은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으면 살을 순식간에 찌울 수 있다는데 감티를 3개 이상 못 먹겠어요.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맛있어서 무한히 먹을 수 있다는데 저는 3개 정도 먹으면 실컷 먹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컷 먹어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또 뉴스를 보니까 은하철도 999에서 메텔 역할을 맡으셨던 성우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서거하셨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부고는 안 가져오는데 그래도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이가 많으시긴 하시네요. 예. 직장인 리노비 출근길 조심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디오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동 중이시거나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은 채팅을 못 치시면 라디오로 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속보라면 속보인데 캐대원 아카데미상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이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캐대원 아카데미상 받은 기념. 캐대원이 아카데미를 받았다고 해서 캐대현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째서 리노비 퇴치자를? 아니 캐대현 짤이잖아요. 이거는 리노비 퇴치 짤이라뇨. 장편 애니메이션 상이면 굉장히 큰 상 아닌가요? 와, 우리도 아카데미에 나온 거임. 1,000원 감사합니다. 휴일에 길게 자는 게 몸에 안 좋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근데 휴일에라도 길게 안 자면 직장인들이 언제 부족한 잠을 보충하죠? 라는 뉴스가 있는데 그쵸? 휴일에 길게 자는 게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3월 13일은 세계 수면학회가 정한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하네요. 3월 13일이 날이었다고 하네요. 몰아서 자는 게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직장인들이 쉬는 날에 길게 자지 않으면 언제 부족한 잠을 보충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책임한 뉴스가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몰아서 자는 게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원론적인 소리 아닌가.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거는 안 좋다라고 하는데 주말에만 길게 자는 생활을 하는 것은 매번 주말마다 시차가 있는 지역을 여행하는 것과 똑같이 몸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시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시차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체내시계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때문에 건강장애,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대요. 사회적 시차가 생겨가지고 주말에 길게 몰아서 안 잘 수 있는 방법으로 주말에 출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출근하셨죠? 네, 돈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시차라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소셜 제트렉, 소셜 제트렉, 만성적 수면 부족에다가 체내시계가 매주 시차가 있는 곳을 여행하는 것처럼 체내시계가 흐트러져가지고 비만과 당뇨병, 건강장애,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끔 자느라고 하루가 날아가면 진짜로 우울해져요.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소리 질러요. 그건 사회적 시차가 아니라 긴급 체력 회복이라고. 근데 원론적인데 이거 해결 방법은 안 알려주시고 이게 끝이야. 해결 방법은 없고 이게 끝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런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회적 시차가 있지만 직장인은 그때밖에 잘 수가 없는데. 해결 방법. 근데 퇴사하면 먹고 사니즘이 생기잖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먹고 사니즘이 걸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쵸. 저거 연구하신 수면장애 전문 의사분도 대학원생 때 쉬는 날을 몰아 주무셨을 것 같은데. 잘 수 있을 때는 많이 주무셨을 것 같은데. 사회적 시차라는 단어까지 써가지고 건강장애, 당뇨병, 비만, 우울증,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말에 사회적 시차가 생기는 몰아자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이 좋아서 잔다기보다는 살려고 자는 건데. 이상한 광고가 진짜 많이 뜬다. 뉴스는 이래서 화면을 못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탈모 관련 광고도 많이 뜨고요. 좀 선정적인 광고도 많이 뜨고 그래가지고 야한 거라고 해야 되나? 노출이 있는 광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 뉴스를 복습을 해보면 딸기 따기 체험 하는 농가는 2,500엔을 입장료로 1인당 내고 들어갔을 때 하루에 18명만 와도 본전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딸기 포장비, 그 다음에 유통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뉴스랑 그 다음에 유행은 돌고 돌아서 키높이 운동화, 바닥이 두꺼운 운동화가 다시 유행이 돌아와서 기능성 운동화로 돌아와가지고 기능성을 추가해가지고 어르신들도 신고 젊은 세대, 레트로 열풍이 일고 있는 복고 열풍이 일고 있는 젊은 세대도 신는 유행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 했었고, 껌은 점점 기능성 껌만 살아남고 충치 예방에 있는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갔다거나 졸음을 쫓아주는 기능이 있는 껌이라던가 제외하고는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젤리 시장한테 밀리고 있다. 젤리는 왜 많이 먹냐? 공복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젤리에다 기능성을 추가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영양제처럼 비타민 젤리 뭐 이런 걸로도 팔고 그 다음에 ASMR로
짠득짠득하고 젤리 씹는 소리를 들려주는 유튜브나 그런 것도 SNS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젤리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어떤 세계 3월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가지고 저명하신 수면 관련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시차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매주 주말에 몰아서 자면 사회적 시차가 있는 곳을 주말마다 여행하는 것 같이 돼서 조금씩 몸의 리듬이 흐트러져서 사회적 시차라는 게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만, 당뇨병, 건강장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우울증까지 생기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뉴스였는데, 주말에 몰아자지 않으면 언제 자죠? 라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나왔거든요, 뉴스에. 저도 해결 방법은 모르겠어요. 아쉽지만 저도 해결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몰아자지 않으면 어떻게 자라는 걸까? 평소에 꾸준히 규칙적으로 자라는 원론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낙인데,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사회적 시차라는 게 생긴다고 해요. 오늘 처음 배운 용어입니다. 저도 사회적 시차라고 부른대요. 매주 주말마다 시차가 있는 곳을 여행하는 것처럼 몸의 리듬이 어긋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간단한데 실천은 항상 어렵죠. 직장인 중에서도 육아 중이면 더더욱 몰아자게 된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 얘기도 좀 많네요. 일본도 야구에서 졌다. 왜 졌냐라는 요인도 많고, 여러분들도 야구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야구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생기는데 그게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치매 때문인지 알아보는 기준은 불안감이라고 해요. 작은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건망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라는 뉴스입니다. 후생 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비율은 12.3%, 경도 인지장애는 15.5%로 고령자 3명 중 1명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일본에서는 2023년에 치매에 효과가 있는 신약 레카네마브라는 약이 승인되어서 효과를 얻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신약이 23년에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치매이고 어디까지가 건망증인지를 보는 거는 점에 집중하지 말고 선에 집중해서 보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읽어볼게요. (1년) 전에 했던 건망증이 요즘 반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일에서 갑자기 실수가 늘어났다, 그런 게 포인트래요. 기간을 보라는 거네. 기간을 보라는 거네요. 점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잊어버렸다 한 건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보라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반년이라면 반년 사이에 내가 부쩍 건망증이 심해졌다. 이러면 병원에 가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충고대로 물 대신에 지금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무섭다. 생각보다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이 통계를 봤더니 생각보다 많아서 후생 노동성의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치매 비율은 12.3%, 정도 인지장애 15.5%로 고령자 3명 중 1명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 너무 무서운 그쵸? 저 쇼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쇼츠를 안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쇼츠 하나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비용도 높고 가족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쇼츠를 안 해야 될까요? 표폼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해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라고 해서. 많이 보면 안 좋다. 안녕하세요. 자극적인 도파민 뿜뿜 쇼츠가 안 좋다. 리노아 쇼츠 정도면 유익해서 괜찮아요. 이번 주에 쇼츠 하나 하려고 했어요. 20세기에 꾸며낸 볼테르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볼테르로 이어가는 이유는 저번에 짐이 곧 국가다라는 얘기를 볼테르가 지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볼테르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뉴스가 됐는데요. 호텔방에 있는 전기 주전자를 쓰지 말라라는 트위터가 올라와가지고 호텔에서 절대 쓰지 마. 전기 주전자. 얼마 전에 싱가포르 호텔에 묵었더니 전기 주전자에 글씨가 써져 있었대요. 노 쿠킹, 노 보일링이라고 써져 있고 그림으로 음식이랑 양말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충격을 받았대요. 전기 주전자에 양말을 삶는 사람이 있나 봐요. 충격이죠. 엄청 많다고?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거 얼마 전 트위터 올라왔던 게 기사가 된 건데. 실제로 호텔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전기 주전자랑 그 다음에 호텔에 비치된 컵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전기 주전자 안에 김치가 들어있었던 적이 있다는데? 호텔에서 청소했던 분의 경험에 따르면? 김치를 왜 넣죠? 한국에서 노년층 사회 해외여행 빨래 꿀팁으로 돌기도 했다고? 아니 빨래는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왜 그걸 호텔에서 빨아요? 김치가 일본 호텔에서 일하셨던 경험자에 따르면 전기 주전자 안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김치가 방치되어 있어서 청소하기 어려웠다라는 글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전에 호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방에 있는 전기 주전자에 소변을 본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사용한 이거는 읽어도 되나? 콘돔이 들어있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글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이거 보면 찝찝해서 전기 주전자 어떻게 쓰죠? 아니 화장실에 있는데 왜 그거를 자기 집이 아니라서? 상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까?
접이식 포트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전자. 아, 복도에만 배치해서 공용으로 쓰게 해서 보이는 데서 쓰게 만들어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트위터 글을 보고 나서 휴대용 전기 주전자를 항상 지참하고 여행을 다닌다는 분도 계시네요. 실제로 트위터에. 뉴스를 눌러서 보여드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정치 뉴스랑 그런 애들이 막 섞여서 뜨잖아요. 그래서 더 화면을 안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 국제 뉴스가 섞여서 떨어가지고 처음 괴담 돌 때는 휴대용 전기 주전자 바이럴인 줄 알았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뉴스예요. 지금 뉴스였어요. 뉴스에서 실제로 호텔에서 일했던 분들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모아놓은 뉴스였어요. 김치 조각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흡연이 담겨져 있었다든지 하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뉴스였습니다. 라디오 모드로 듣고 계셔서 어차피 화면 못 봐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 채팅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변은 약간 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끓는 물을 담아가지고 차를 끓여 마실 수도 있고 커피를 타 마실 수도 있고 하는 입에 대는 건데 거기다 소변을 넣는 건 인간의 아기가 느껴져가지고 휴머니즘이 사라지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냥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들 중에 냉장고 말고는 안 써요. 뭔가 담을 수 있는 거면 뭐든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있잖아.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화장실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나? 아, 회전초밥 같은 곳에서 간장 그 용기에다 침 뱉는 테러 하는 거랑 비슷한 심리? 약간 인간의 악이? 관심, 나한테 이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줘 하는 거? 비슷할까? 그거랑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나쁜 관심이라도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관심이라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약간 짜릿해 너무 좋아라고 느끼는 분들이 드물지만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썽을 일으키는 거겠죠. 인간의 뇌는 자극을 좋아하는데 그게 좋은 자극인지 나쁜 자극, 그냥 자극이면 좋다? 그럼 그거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고 있어. 너무 좋아. 욕을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받아서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냥 너무 좋아. 이건가 보네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그런 상품 광고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곁땀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 티셔츠 같은 거. 그런 거 광고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남자 무지루시 무인양품에서 내놓은 상품인데 겨드랑이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곁땀이 흘러도 그 축축하게 겨드랑이 젖은 부분이 티가 안 나는 그런 반팔 티셔츠? 그런 게 나오네요.
기사긴 한데 광고죠, 이런 거. 기사로 나오긴 했는데 광고죠. (3월 15일은) 신발 기념일. 일본에서는 3월 15일이 신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지금 팔리는 신발은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가 잘 팔린다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계기는 재해라고 합니다. 지진 등의 재해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아무래도 집 밖으로 대피소로 간다거나 할 때 하이힐 신고 가는 것보다는 운동화 신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운동화 시장이 점점 넓어져서 2011년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운동화 시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인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기는 재해 때문에 운동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피할 때는 아무래도 하이힐보다는 하이힐이나 남자들도 끈달린 구두나 이런 거 신는 것보다는 운동화가 좋겠죠. 도망갈 때는 아무래도 대피할 때는 운동화가 좋겠죠. 튼튼하기는 안전화나 경등산화가 좋긴 한데 무겁거나 딱딱해서, 그래서 운동화 시장이 안정적으로 커져가지고 지금은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운동화를 그렇게 신지 않는 문화였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운동화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스티커 열풍은 지금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또 이상한 뉴스가 떠서 문구점에서 스티커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사람들끼리 이 스티커 내가 먼저 찜했어 하고 싸울 정도로 스티커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해요. 스티커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열풍은 사회 현상으로 커졌다라고 해요. 씨를 모으는 시르카츠, 그러니까 스티커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커졌다라고 합니다. 리누아 띠브실은 마플샵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고객님, VIP 고객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소비자 단체에서 많이 조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포켓몬빵이 뭐야? 얼마 전에 그 에르핀 빵 그거 트리컬 빵 모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포켓몬빵 빵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트리컬 빵 모으려고 드셨죠, 그쵸? 그거랑 같은 거 아니야? 아, 고생하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모으셨던 분도 있죠.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면서 동전 하나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저렴한 음식들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100엔대로 먹을 수 있는 엄청 싼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걸 원코인이라고 하는데, 원코인, 코인 동전 1개 내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싸고 맛있는 이런 음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냐라고 봤더니 아무래도 자기 가게고 오랫동안 자기 가게를 했는데 소일거리로 하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 있죠. 그러니까 이윤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노는이 나가서 일해야겠다라고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의 가게에서 이런 걸 판다고 합니다. 취미생활 소일거리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가게에서 주로 이렇게 싸고 양이 많고 하는 고객 서비스 개념의 음식, 본인의 취미생활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물도 우리 집이고, 일하는 사람들도 가족이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이런 음식을 판다고 합니다. 저 잠깐 화장실만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광고 시간입니다. 아침 방송엔 리노아 막간의 바보타임 리바노보아 아침 광고 시간입니다. 5,000원.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쿨돈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막간의 바보리노아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커피 마셨더니 이뇨작용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빠르게 갔다 왔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쿨돈에 5,000원 감사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동전 하나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파는 거는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일거리로 어르신들이 하는 가게 아니면 본인이 건물 주고 일하는 사람들도 가족인 경우에 이렇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남기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가게에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였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읽어드려 봤습니다. 너무해. 나 어깨 아픈 거 검색해 봤었거든요. 어깨가 아픈 그거에 쓰는 약 같은 거 광고가 떠. 근데 약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눌러보고 싶지가 않은 그림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나머지 국제나 정치 뉴스는 약으로는 절대 무리죠. 기껏해야 영양제일 텐데 여기 광고 뜨는 거는.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사 광고도 많이 뜨네요. 저는 검색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이사철이 신학기 4월 1일부터 신학기라서 학생들 이사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사철이라서 이사 광고도 많이 뜨네요. (4월 1일부터) 신학기가 시작이라서 그 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도쿄로 상경해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4월 1일부터 이사가서 새 학교에 가야 돼서 전학하는 학생이라던가 이러면 맞춰서 이사를 지금쯤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사철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니에서 보이는 벚꽃이 흐드러질 때 학교 가는 게 그때가 4월 1일입니다. 만약에 지방에서 도쿄로 상경을 했으면 학교를 다니려면 이사를 당연히 해야겠죠. 기숙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면 이사를
기숙사도 이사는 이사다. 짐을 갖고 기숙사로 이사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사는 이사네요. 어쨌든 거처를 옮겨야겠죠. 나머지는 평화롭지 못한 뉴스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이 오르는데 그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것 때문이다라거나 뭐 뭐야 또 올라? 교통비? 교통비가 또 오른다라는 거거나 기름값이 오른다라는 얘기거나 재고가 있는데 왜 기름값을 올려라는 기사가 있네요. 벚꽃 아까 뉴스가 있어가지고 찾아보고 읽어드릴게요. 벚꽃은 일찍 피는 벚꽃은 3월 마지막 주에 이미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미 꽃봉오리가 거의 맺혔다라고 해요. 일찍 피는 벚꽃이 있어가지고 일반 벚꽃보다 일찍 피는 벚꽃들은 4월이 되기 전에 핀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미 피기 시작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벚꽃이 서서히 피기 시작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이번 주에 도쿄는 이루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코우치현이나 야마나시현 같은데 일찍 피는 조생종 벚꽃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벚꽃들은 이번 주부터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조금씩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도쿄에서는 벚꽃을 보실 수 없어요. 아직 안 핍니다. 날짜로 보면 제가 보고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광고가 또 뜬다. 도쿄는 3월 21일이 개화 예상이네요. 3월 21일. 도쿄에 오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시는 오사카는 3월 24일, 나고야는 3월 20일, 교토는 3월 20일, 21일 이렇게 개화 시기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네, 특수종이 있어서 조금 빨리 피는 지역이 이번 주 주말부터 핀다고 하고 나머지 도쿄 여행하시는 분들은 3월 21일, 나고야는 3월 20일, 또 많이 가시는 오사카는 3월 24일, 교토는 3월 21일이 개화 기준일 예상이에요. 예상. 근데 어디까지나 정확히 이날 딱 펴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기준이 되는 기준목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그 기준목들이 피는 예상 개화 시기입니다. 기준목이 핀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확 핀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예상이에요. 어디까지나. 앞으로 또 기압 배치라든가 뭐가 날씨가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만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벚꽃이 만개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는 개화이기 때문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핑크해진다라는 느낌, 핑크해지는 느낌이 도쿄는 3월 21일, 나고야는 3월 20일, 오사카는 3월 24일, 교토는 3월 21일입니다. 그쵸, 뉴비 벚꽃인 거죠. 여러분들 말씀대로 뉴비 벚꽃이죠. 그리고 벚꽃 소식과 함께 꽃가루 소식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16일에서 17일 오늘이랑 내일부터 꽃가루가 대량으로 날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뉴스가 그 벚꽃 뉴스를 눌렀더니 같이 뜨네요. 온도는 오늘 서울 기준 아까 다시 볼까요? K-팝 데몬헌터스 미국 아카데미 장편 애니상 수상 떴고 저도 봤고 뉴스. 서울 현재 4도. 서울 현재 4도. 꽃 피기에는 너무 춥다. 서울 기준 현재 4도라서 꽃이 피기에는 너무 춥다. 오늘의 양말로 저는 캐로피 양말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양말을 신고 있어요. 발이 시려서. 에루라고 생각하고 신을까? 에루. 현재 서울 기온은 4도. 현재 서울 기온은 4도라고 합니다. 바람의 세기는 4km/h, 습도 64%, 시야는 6km, 미세먼지는 심함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비 예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4도면 꽤 추운 것 같아요. 사도면 아직 벚꽃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아직은 너무 춥다. 사도면 너무 춥다. 사도면 아직은 패딩을 치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패딩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서늘하고 찹찹 축축하다. 냉장실 온도가 3에서 5도. 냉장 온도네요. 그러면 4도면 얇은 패딩 정도는 입어야 되죠.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아직 4도는 벚꽃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낮은 온도다. 직장에서 추운데 집에 오면 더워서. 헉! 집이 더우세요? 직장은 추운데 집이 더우세요? 혹시 지역이 어딘지 여쭤봐. 이거 뭐야? 꽃가루 피크. 좋지 않은 뉴스네. 그리고 강에서 참치가 나왔다라는 뉴스도 있네요. 오이타현에서 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참치 한 마리가 펄떡이면서 헤엄치는 게 사진이 찍혔어요. 네, 마그로가.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길치예요? 길을 잃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겠죠. 저처럼 방향치 참치라서. 그리고 얼마 전에 동해안 쪽으로 눈이 굉장히 태평양 반대쪽, 그러니까 한국 동해안 쪽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과 산지가 많은데 얘들이 습설이라고 해서 무거운 눈이라서 사과 나무가 꺾이는 등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뉴스도 있네요. 제가 커피 마셨다라고 말만 했는데 옆에 살 빠지는 커피 광고가 나오네요. 저 말을 인식하는 건 아니겠죠, 마이크에. 맞아요. 아오모리나 그쪽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니가타 아오모리. 한국도 그래서 과수 농가가 피해 입은 적이 있어요. 제 마이크를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깨 아프다고 했더니 어깨 아픈데 먹는 약 광고 뜨는 거 약간 무서워. 어깨 아픈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할머니 사진에 이 약을 먹어보세요라는 광고가 떠가지고 흠칫했어요. 큐티색 시청순 리노아랑 22개월이래요.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끔씩 머리로 생각만 한 거, 맞아. 머리로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광고로 뜨죠? 좀 전에 커피도 그냥 말만 했을 뿐이잖아. 근데 검색을 안 했는데?
커피 마셨어요 라고 검색을 안 했는데. 내 머리에 칩도 안 박았는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죠? 연동돼서 무슨 클라우드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쯤이면 이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다고. 헉!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 패턴을 분석한다는 거야? 이쯤이면 얘가 어깨가 아프겠지, 이쯤이면 커피를 마시겠지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무서운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술이 벌써 그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사생활이 없잖아. 그럼 더더욱 뉴스 화면을 못 띄우겠네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광고가 옆에 맞춰서 뜰 거 아니야. 아까 K-팝 데모넌터스 뉴스 눌러봤더니 한국 화장품 광고가 막 떠요. 안녕하세요. 저도 야한 거 검색한 적 없는데 아까 성인 게임 광고 떴어요. 그냥 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야한 게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냥 그런 광고가 뜬 거 보면 그냥 랜덤으로 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랜덤 광고와 정보 기반 광고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속보 뜬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K-팝 데모넌터스가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다는 걸 눌렀더니 한국 화장품 광고가 바바바박 떠. 비싼 광고는 타겟에 맞춰서 그래서 저 어깨 아픈 거 검색해봤더니 어깨 약이 떴나봐요. 사실 개인 광고 추적이 안 되고 있으면 시간대에 따라서 단가가 가장 높은 그래서 성인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게 단가가 높으니까. 처음 알았다. 처음 알았어요. 성인 광고가 단가가 높으니까 뜨는 거구나. 제가 안 봐도 몰랐네. 처음 알았어요. 랜덤 같지만 사실 뒤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의 경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처음 알았어요. 신기하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 그렇게 뜨는 거구나.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아들의 졸업식에 엄마가 전신 유니클로 차림으로 갔더니 그런 기사가 있어.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어머니 전신 유니클로로 갖춰 입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기사인데 근데 생각보다가 이게 왜 기사가 됐냐면 생각보다가 잘 입어가지고 옷을 잘 입어서 전신 유니크로긴 한데 생각보다 옷을 잘 입어서 인스타에서 유명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제목 낚시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입었는지도 공개해가지고 유니클로 광고네요. 결국에는 이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도 하나하나 다 써서 올린 거. 이거는 유니클로 광고네. 저도 옷 가지고 엄마가 부끄럽게 입고 와가지고 아들이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이건 광고네요. 이거
또 눌러보고 말았어. 낚였다. 리노아 또 속았느냐. 광고잖아 유니클로. 결국은 유니클로 광고잖아. 제품명까지 써있어. 리노아야 또 속았느냐. 어제도 AI에 속았는데. 제가 뭔가 확실히 AI가 아닌 것 같아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AI라고 또 영상을 알려주셔가지고. 뉴스였어요 분명히 제목은. 근데 제목 낚시에 낚인 거지. 제품명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상의는 머리 벗고 하의는 머리 벗고 제품명까지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유니크로 광고야. 이거는 유니크로 광고야. 근데 제목에 낚였어. 전신 유니클로로 아들의 졸업식에 간 어머니 오도롭기 놀라움의 점점점이었거든요. 눌러볼 수밖에 없었어. 오늘의 운세 행운의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춘분 4일 남았다고 하고요. 진짜 봄이 오나요? 춘분이 오면 봄이 오나? 블로그처럼 만들어 놓고 읽어보면 결국 광고? 맞아. 어젠가 제가 트위터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블랙핑크 제니가 파리에서 괴롭힘 당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약간 연예인들 진짜 얼굴을 내놓고 활동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진짜 힘들겠다고 느낀 게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엄청 귀찮게 말 걸고 하니까 제니가 진짜로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사인해 줄 테니까 내 프라이버시 좀 지켜줄래요 라고 하니까 다가와가지고 우르르 내밀면서 포토카드 같은 거 내밀면서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괴롭히던 사람 뭐야 대팔리라고? 진짜 악질이네.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저러면 팬이 아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하네요. 진짜 팬이 아니었네. 저는 저 정도로 괴롭힐 거면 팬이 아니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진짜 팬이 아니었구나. 진짜 팬이면 알아가지고 막 카드 수십 장 들고 와서 그러니까 저 그거 봤어요. 한 장이 아니라 우르르 내밀면서 해달라고. 그냥 사인이나 포카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진짜 팬이 아니었네. 연예인 진짜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은 세계 어디를 가도 요새는 SNS가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인터넷이 있고 발달하고 SNS가 있으니까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은 어딜 가든 사람들이 그리고 폰카가 있잖아요. 막 다 찍잖아 들이대고.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버튜버가 아니라면 방송 못했을 것 같아요. 신경 쓰여서. 얼굴을 내놓고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예인들 SNS는 소속사에서 시키겠죠. 저도 회사에서 트위터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수십 장 사인해달라는 건 팬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팬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 또 경제뉴스가 떠서 봤더니 일본에서 트럭 운전기사가 모자라가지고 물류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 혹시 운전 면허를 적겠다는 거랑 관계가 있을까? 기사 제목만 봤어요. 영화 오디션 하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SNS 팔로워 수도 있다? 트럭은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트럭을 운전해가지고 다닐 사람 자체가 부족하대요. 일반 운전 면허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풀이 줄어든 젊은이들이 면허를 안 따는 경향이 높다고. 왜냐면 어차피 자차를 못 사니까. 자차를 사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주차비도 내야 되고 차량 보유세도 내야 되고 보험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아예 운전을 못할 거 내가 자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차를 사지 말자. 면허를 따지 말자라는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면허를 안 따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와도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서. 거리에 비해 노동 강도는 높다. 역시 자율주행인가? 저번에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트럭 자율주행 실험하는 거 보기는 했어요. 실험을 하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인력 부족이 심각하니까 자율주행 트럭 하는 거 고속도로에서 실험하는 거 보기는 했습니다. 어느 회사였는지 잊어버렸어요. 많이 해요, 의외로. 운전해야지 면허땀 하다가 적성에 맞아 특수 면허도 따봄 직업됨 그런 루트도 있을 수 있죠. 그쵸? 미국에서 펩시는 자율주행? 벌써 하고 있어요? 로건 영화 안 봤습니다. 펩시는 이미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빠르구나. 길도 넓고 아무래도 직선 도로도 많고 할 테니까 땅이 넓으니까. 미국은 이미 하고 있대요. 펩시는 자율주행 하고 있답니다. 우와, 처음 알았어. 신기하다. 리노아 뉴스가 아니라 이거는 리노비 뉴스도 되네요. 이 시간은. 장시간 운전이 기본인 나라라서 일단 땅이 너무 크니까 길이 직진 몇 시간이니까 지평선까지 계속 직진. 두 시간 정도 커브도 없이 직진만 하면 진짜 사람이 미쳐요. 저는 운전 안 해봐서 그 심리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주변 풍경도 그대로고 풍경이라도 바뀌면 풍경을 뭔가 변화를 보는 기분도 있을 텐데 러닝머신 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한국은 화물 운송기사 자격증도 따로 따야 돼요. 4.5톤 현대 파비스 기준으로 윙 달고 하면 1억이 넘고 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거의 최면 효과다. 러닝머신 하는 것처럼 멍해질 것 같아요. 밤에 하면 진짜 졸음 운전의 위험도 있고요. 졸려질 것 같아. 약간 러닝머신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걷는 거랑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경험에 그냥 빗대서 얘기하면 졸음운전도 그래서 많대요, 미국은. 새벽 운전하면 피곤하긴 해요. 이래저래 수면 부족이 문제다. 오늘 배운 수면 부족 얘기 나왔었죠. 사회적 시차.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 것은 매주 시차가 있는 곳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사회적 시차라는 용어를 오늘 리노아 뉴스에서 다뤘었죠. 미국은 그래서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카페인 함량이 엄청 높아요. 몬스터 같은 거. 그런 거라도 먹고 깨서 자지 말고 운전하라는 건가? 그것보다 더해요. 앉아서 주변을 눈으로 살피면서 다리랑 손에 러닝머신보다 더 심하다. 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로는 페달을 밟고 해야 되니까. 그치, 러닝머신은 손은 안 쓰죠. 트럭 운전수들용으로 몬스터 2~3병 농축. 그거 먹고 심장이랑 심혈관계가 버티나? 몬스터 2~3병, 한 병도 저는 코피가 나는데 몬스터 2~3병을 농축한 걸 먹고 사람이 괜찮아요? 운전하면 성질 더러워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런 걸 많이 마셔서?
그래서 심장마비가 있긴 할 듯? 심혈관계에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먹고 억지로 버틴다고?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말로만 들어도 너무 힘들잖아. 내성이 생기면 그거 먹고도 잠이 안 깨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미국도 항상 트러커 모집해요. 인력 부족이. 어느 나라나 인력 부족이에요? 대신 돈은 많이 번대요. 미국에서 트럭 운전하면. 아, 그나마 돈은 많이 버는구나. 일을 힘들게 하는 만큼 건강과 본인의 그거를 희생해가지고 하는 만큼 돈은 주는구나. 미국의 펩시는 아까 어떤 분이 자율주행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트럭은 자율주행이 진짜 필요하죠. 버티다가 못 버티면 주유소 같은 데서 자다 가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에 목매는지도. 돈은 버는데 또 차 수리에 차는 또 본인이 수리하는 걸 돈을 써야 돼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트럭 유지비를 본인이 내야 되는 거구나. 야, 기름값. 그러네. 기름값도 드는구나. 차가 저절로 굴러가진 않네요. 전 운전을 안 해봐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타이어 값도 들고 그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올라서 일하면 손해나는 구조라서 굉장히 복잡한 경제 효과에 뭔가가 있네요. 돌아가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집에 자주 못 가서 가정 파탄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아무래도 차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기니까 가족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름 가격이 전체 물가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오늘도 하나 배워서 갑니다. 기름 가격이 그래서 뉴스에 지금 누르면 기름 가격 얘기 뉴스가 국내 뉴스, 경제 뉴스, 국제 뉴스 3개를 점령하고 있고 정치까지 4개가 전부 다 기름값 얘기거든요. 기름값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같이 부부가 트럭 타고 다니는, 배우자를 태우고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다큐에서 부부가 같이 미국에서 트럭 운송하고 하는 것도 보셨어요. 지금 아예 국내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정치 뉴스의 대부분이 기름값 얘기라서 기름값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기름이 차만 쓰는 게 아니라 온갖 산업에 다 쓰이니까 물류 운송비가 오르면 상품의 가격도 오르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쵸? 맞죠? 거기다 발전기 같은 거 돌리려면, 어떤 기계를 돌리려면 기름도, 플라스틱도 기름으로 만드니까 모든 산업에 기름이 필요하니까 장기화되면 당연히 전기세도 오르고 기름으로 만드는 게 많아요. 그러네요. 옷, 플라스틱, 화장품, 의약품 등등 전부 석유 베이스다. 그러네요. 기름이 안 필요한 곳이 없네요. 이렇게 중요한데 전쟁을 해야 될까? 제발 세계 평화를, 오늘 전쟁이 끝났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러네요. 아직 날씨 추움. 오늘 서울 기온 현재 6도. 아직 날씨 추움. 난방에서 채소 키움. 하우스에서, 그죠? 난방해야죠. 기름값 오름 비싸짐. 그러면 식품비가 올라가는 거네요. 아스피린도 석유로 만듦. 오늘 이 전쟁 사태가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렸다라는 뉴스가 뜨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프타라고 해서 연료들을 다 걸러내고 해서 남는 걸로 만드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알고 계시네요. 오늘은 제발 전쟁이 끝났다는 뉴스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아침 라디오 방송은 이런 집단 지성의 힘, 여러분 아는 게 많아가지고 리노아 뉴스긴 한데 리노비 뉴스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분들이 제 방송을 봐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주식을 하다 보니 알게 돼. 저는 주식을 하는데 왜 모르죠? 저는 주식을 하는데 왜 모르죠? 그래도 서로 그쵸, 상부상조하는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수요일에는 제가 준비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볼테르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릴 때 과학 관련 그림책 세트에서 얻은 간단 상식들. 예, 왜 볼테르냐면 저번에 짐은 곧 국가다라는 말을 볼테르가 꾸며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말잇기처럼 이어서 볼테르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쇼츠를 만드는 거라서 수요일에는. 짐은 곧 국가다라는 루이 14세가 했다라는 말을 볼테르가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말잇기처럼 이어서 볼테르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어가기, 일종의 끝말잇기처럼 이어가기로 쇼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수요일에 준비해서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뉴스를 제가 읽고 와서 여러분과 뉴스 관련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전하는 지식보다 여러분한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일 타격이 컸던 뉴스는 사회적 시차가 아닐까.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은 매주 시차가 있는 것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회적 시차가 여러분한테 가장... 캐데헌이 제일 컸어요. 이게 제일 컸어요. 캐데헌 아카데미 장편 애니상 수상, 이게 제일 컸나요? 저는 그게 제일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사회적 시차.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해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적 시차가 생기게 되면 건강 이상, 당뇨병, 비만, 심장질환, 우울증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몰아자는 게 안 좋다라고 해요. 주제가 상도 받을 것 같아요. 그쵸? 사회적 시차라는 단어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주말에 몰아자는 건 주말마다, 매주 주말마다 시차가 있는 곳을 여행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시차라고 그래서 부른다라고 해요. 그죠? 그렇지만 직장인은 주말에 몰아자지 않으면 평일에는 잘 시간이 없는 걸 어떡하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곧 리노아 뉴스가 끝날 시간이, 리노아 아침 라디오 방송이 끝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한 9시 55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리노아가 가져온 뉴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딸기 농장에 체험하러 가는 거, 딸기 따먹기 체험하러 가는 거, 1인당 2,500엔의 입장료를 내고 하우스에서 마음껏 딸기를 따먹고 상자에도 담아올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게 저는 농가에 손해가 되는 구조는 아닌가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해봤는데, 딸기 포장하는 비용, 딸기를 으깨지지 않게 잘 따가지고 보내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하루에 18명만 오면 농가에 손해가 되지 않는 구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유행했던 키노피 운동화, 뒤꿈치가 높은 구조로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기능성을 넣어가지고 뭐 발을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걷는 걸 걸어도 조금 덜 피곤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기능성을 넣어서 노년층부터 그 다음에 복고 열풍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까지 넓은 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다. 키노피 운동화가, 통굽 운동화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는 뉴스 다뤘습니다. 그리고 껌은 시장이 점점 축소하고 젤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껌은 자일리톨, 충치 예방 기능이 있는 자일리톨을 첨가한다든지 졸음이 깨는 기능성 껌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량이 뚝 떨어져서 젤리의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젤리는
아까 리노비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는데 젤리는 치아 건강에 안 좋아서 젤리를 먹으면 치과 가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해요. 젤리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운동화 시장이 커진 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운동화 시장이 커졌는데요. 대피할 때, 피난할 때 아무래도 하이힐이나 남자들도 끝매는 직장에 신고 가는 구두보다가는 운동화가 좋기 때문에 재해 때문에 운동화 시장이 커졌다. 그 이후로 쭉 운동화 시장이 성장해서 지금까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도 잠깐 훑어봤습니다. 운동화가 저도 편하긴 해서 좋아해요. 식감은 좋아요죠. 그쵸? 젤리 먹으면 효과는 사람들이 젤리를 왜 먹냐면 약간의 공복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고 씹는 거 젤리는 아무래도 씹어서 먹으니까 그 과정을 즐기는 것도 있고 또 비타민 젤리 같이 기능성을 추가한 젤리도 있어가지고 젤리 시장이 커졌는데 결국은 치과 선생님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젤리 판매량 증가가 아닐까. 근데 정장에 운동하는 매치가 이상하긴 함. 완전 정장이면 그럴 것 같긴 해요. 거기다가 나이키 딱 신고 나타나면 좀 패션 테러 같이 보일 것 같긴 함. 그리고 서울 기온은 6도였고 아까 한번 읽어드렸던 거 다시 보면 아이고 또 이사 광고가 뜨네요.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로 드리면 벚꽃 개화 기준목이 꽃을 피우는 거 이제 곧 다가옵니다. 도쿄는 3월 21일, 나고야는 3월 22일, 교토는 3월 21일, 히로시마는 3월 21일, 후쿠오카는 3월 20일부터 꽃을 틔울 예정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목 전체적으로 꽃이 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상청에서 보는 기준이 되는 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이고 막 만개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쿄는 3월 21일, 나고야는 3월 20일, 오사카는 3월 24일, 교토는 3월 21일, 히로시마는 3월 21일, 후쿠오카는 3월 20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압 배치나 날씨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꽃가루도 올라와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점점 꽃가루가 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충 이런 뉴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정치구, 경제구, 국내구, 국제구 뉴스가 기름값 얘기라서 별로 할 얘기가 없었는데 기름값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심지어 아스피린을 만드는데도 석유 부산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 뉴스도 했죠. 닌텐도가 포코피아, 일본명 포코아 덕분에 주가가 폭등했다라는 뉴스. 그 뉴스도 잠깐 다뤘었죠. 그리고 한국의 명동 근처에 있는 소공동에 있는 캡슐 호텔에서 불이 나서 50대 일본인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뉴스도 잠깐 짧게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은하철도 999에서 메텔 역을 맡으셨던 성우분의 서거 소식도 짧게 다뤘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아침이라서 되도록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5분까지 리노아 아침 라디오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지금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강에서 참치가 거슬러 올라온 참치가 있어서 목격됐다라는 소식도 들려드렸죠. 고정 편성은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쇼츠로 한 번 더 해보고 질문 받은 게 다음 주에 20개 정도 모이면 뭐든지 랜덤 질문에 대답해주는 아침 라디오 리노아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콘텐츠를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중입니다.
그 참치가 잡혔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냥 사진이 찍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강에서 헤엄치는 참치의 사진이 낚시꾼에게 포착돼서 사진이 찍혔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강에서 적응이 안 되겠죠. 아마 바다로 다시 못 돌아가면 폐사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민물고기랑 바다 물고기는 다르지 않나요? GPT로 기사 찾아달라고 해서 봤는데 그쵸? 생각보다 참치가 커서 사진이 잘 찍혔죠. 강과 바다가 합류하는 지점. 자세한 설명은 저도 기사 그냥 사진만 보고 넘어가가지고 오이타현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GPT로 기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낚였던 기사도 있죠. 전신 유니클로로 입고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했던 어머니 충격을 줬다라는 뉴스였는데 옷을 너무 잘 입어서 충격이었다라는 낚시 제목에 낚였죠. 그래서 제품명까지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유니클로 광고였다. 리노아야 또 속았느냐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또 속았어요. 옷을 너무 잘 입어서 유니클로로 입었는데 옷을 코디를 너무 잘해가지고 충격을 줬다라는 그것도 하나하나 상의에는 머리 벗고 하의에는 머리 벗고 옷 아이템 제목까지 가르쳐주는 유니클로 광고에 낚였습니다. 오늘 같은 방식은 어떠세요, 여러분? 들을만 하셨나요? 여러분의 아침 시간이 부정적인 뉴스로는 채워지지 않도록 되도록 뉴스를 좀 걸러가지고 사소한 걸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스티커 열풍도 다뤘었죠. 일본에서 스티커 때문에 싸움이 날 정도로 스티커 열풍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다뤘었죠. 전 세대에서 스티커를 모아요. 애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스티커를 모아가지고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고정 시간대는 생각하는 거는 8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8시에 맞춰서 키려고 레디 고 해가지고 8시에 켰습니다. 네,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커 모으기에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이다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사용했었습니다. 이 스티커는 내 거야 라고 손님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내가 먼저 집었어, 내가 먼저 찜했어 라고 손님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어른 취향, 애들 취향이 다를 텐데 근데 인기 있는 스티커는 정해져 있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기 있는 스티커는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소량씩만 팔아가지고 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게 만드는 약간 상술도 있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스티커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인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기 있어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교환까지 하는 스티커는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오늘 처음 진행해본 리노아 아침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이런 방식도 가능은 할 것 같다라는 약간 희망을 품게 됐어요. 매주는 못하더라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뉴스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쵸? 2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듣기 편하셨나요? 거북한 뉴스는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부고라든가 사건, 사고는 되도록 적게 다루면서 가벼운 뉴스 여러분이랑 아까 그런 거 유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름으로 아스피린도 만들고 옷에도 쓰고 뭐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지식이 더 많아가지고
리노비 위키, 리노비 뉴스도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잔잔하고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듣기 편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발음이 제가 가끔 잠이 덜 깨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발음에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쓰려고가 아니라 리을 탈락. 발음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옛날에 달라이라마가 쓴 책에서 소소해도 긍정적인 뉴스가 많아져야 한다는 글귀가 갑자기, 그래서 그런 소소한 뉴스를 찾아오는 게 제 목표인데 매주는 그런 뉴스를 오늘처럼 못 찾아올 것 같고 한 2주에 한 번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처럼 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매주 찾아오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뉴스가 그렇게 소소한 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2주에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서울 기온을 보면 서울 현재 6도에서 7도로 기온이 올라갔네요. 조금씩 기온이 그래도 낮이 가까워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밖에 출근해서 다니시는 분들. 이제 조금씩 기온이 오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의 리노아 뉴스,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채팅 쳐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지식을 전해주신 리노비 뉴스 캐스터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캐데헌의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수상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뭐든지 아는 리노아 아침 라디오 연습 종합 저체 버튜버를 목표로 하는 리노아의 아침 뉴스, 아침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상도 받을 것 같긴 해요. 골든이 노래가 워낙 좋아가지고.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した。ご覧のスポンサーでお送りします。 여기까지 뭐든지 아는 리노아 종합 저체 버튜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리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은 제발 전쟁이 끝나고 세계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뉴스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리바리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리바 하는 동안 제가 가끔 방송을 껐는데 돈해를 받을 때가 있어서 감사 인사를 못 드린 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한꺼번에 지금 미리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인사 못 받고 방송이 꺼졌던 분들께 한꺼번에 감사하다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제발 세계 평화 뉴스를 오늘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리바리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리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